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에 SNS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SNS 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조금 전 저희 방송되기 시작되기 직전에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려서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일단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라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먼저 사과한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특히나 저를 믿어주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주당 의원들이 강선우 후보자를 감쌌었는데 함께 비를 맞아 주었던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 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계속 오늘 대통령실이 어제까지만 해도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을 하겠다. 24일까지 재송부하겠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오늘이 23일이죠. 그러니까 그 전날 결국 고민 끝에 자진 사퇴하겠다, 물러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까지 그 보고서를 재송부하라고 했는데 그 전인, 그러니까 하루 전인 오늘 결국에 사퇴 의사를 밝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언론들도 사실은 그대로 강행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행은 안 된다라는 칼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진 사퇴와 관련된 글이 올랐고요. 아마도 이것은 어저께까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우군이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민단체라든지 각 단체들이 일제히 차례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웠지 않았을까. 예를 들자면 참여연대는 일찍이 지금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민노총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물론 각종 여성단체도 잇따라서 지금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이렇게 반대 의사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고심이 깊은 끝에 끝내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은 어제 민주당 원내 지도부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 국회 보좌진은 일반 직장하고는 달라. 식구 개념이야. 공사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뭔가 강 후보자 갑질을 옹호한다. 이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오늘 뭐 전 언론들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게 아니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제 식구니까 그렇게 감싸는 거 아니냐. 본인도 나중에 혹시 갑질 논란 불거지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강 후보자는 그렇게 감싸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쏟아졌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오늘은 강 후보자가 물러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강 후보자 스스로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남희 기자. 근데 보면은 SNS 글 중에 가장 상단에 지금 눈에 띄는 게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강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은 깊은 인연이 있어요.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2021년 대선에 도전할 때도 캠프에서 깊은 그 인연을 맺었고 저렇게 대변인 시절에는 단식 투쟁 중이었죠. 입을 덮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지난 대선 때 유발 하라리랑 이제 대담을 좀 이렇게 성사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열심히 도왔던 인사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던 이진숙 교육부 그러니까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 지명 철회는 했지만 결국은 그 강선우 후보자는 믿어주고 기다렸잖아요. 하지만은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더 키운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사례가 그 민주당의 현역 의원 가운데는 처음 낙마 사례예요. 현역 불패가 깨졌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전체 중에. 자, 그러면 민주당이 어쨌든 엄호 분위기였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된 배경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굉장히 언론 보도나 친여 진영 단체들의 비판이 컸고요. 아마도 지금 이종근 평론가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사실은 박찬대 그 지금 당대표 후보나 정청래 후보나 사실은 강선우 후보자를 좀 감싸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지금 박찬대 예비 후보까지 직전에
자, 정말 가슴 아프지만은 잦은 사퇴하는 게 네.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의원들끼리도 이제 더 이상 감쌀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얘기가 됐고 결국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사퇴 의견이 나오기 직전에 또 속보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박찬대 의원이 직접 나서서 사퇴해라 이런 결단을 좀 촉구하라는 글을 올렸기 때문인데, 아니 역시 뭐 친명 핵심인 박찬대 의원까지 나서서 사퇴를 촉구했기 때문에 이번 결단이 좀 더 공고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박찬대 박찬대 후보자의 예. 지금 그 지적이 사실은 뼈 아팠을 겁니다. 만약에 박찬대 후보자가 이 상황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대통령한테 진언을 해야 되겠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일부 여론조사 오늘 발표됐는데 굉장히 많은 그 국민들의 어떤 뜻이 이건 안 됩니다라는 쪽으로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찬대 후보자 같은 경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고언을 하겠다라고 나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주요한 마지막 변곡점이 될 수도 있었을 테고요. 아니면 혹시 박찬대 후보자도 이 사실 이런 기류를 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가 나서야 된다라고 또 결심하게 된 어떤 동기가 아니냐. 두 가지 다 어쨌든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어떤 그 지금 발언이 계기가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논란의 핵심은 갑질 의혹이 논란의 핵심이었어요. 이제 사내 변호사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이 좀 법적인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어떤 우위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킨다거나 네. 이것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상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을 때 우리 법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방관한 사업주 역시도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사실 어제 있었던 민주당 측의 인사들의 해명 같은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어 보입니다. 보좌관과 국회의원의 관계는 좀 다르다. 식구 같은 관계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국회의원은 보좌관을 정말 식구처럼 대했는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너무 가해자 측의 시선에서 바라본 것이 아닌가, 식구라고 생각을 했다면 더 아껴주고 업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어야만 함에도 식구 같은 관계니까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일도 해줄 수 있는 관계였어라는 해명은 법적으로 보아도 이것이 타당하지 않은 해명이라고 보이고요. 네. 결국 잦은 사퇴까지 온 건 계속해서 이런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이에 대한 해명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 부분을 반영된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남희 기자,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앞서서 문제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낙마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면 좀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재점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일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저 들어오기 직전에 예. 강유정 대변인 기자들하고의 질의응답 문제 이뤄질 때도 보면은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사과 메시지 같은 것들을 좀 예.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 비서관들도 과거에 막말했던 혹은 완전 그 저서에 나왔던 예. 발언들이 논란이 되면서 어제 강준욱 비서관도 사퇴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검증 부실 관련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는 바로 현역 의원 불패라는 신화를 깨고 처음으로 낙마하는 사례였기 때문에 이것도 더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처음이라는 게 전체를 통틀어서 전체를 처음인 통틀어서 역사상 처음인 거고요. 예. 특별히 이재명 정부의 경우는 인수위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의원들을 임명한다는 거는 뭔가 돌파력도 있고 뭔가 일을 해본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보통은 장관 후보자로 임명이 되면 인사청문회에서도 굉장히 좀 봐주거나 혹은 조금 이제까지는 무리 없이 임명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는 이게 또 새로운 경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충돌, 또 의원 갑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떠오르면서 결국은 현역 의원 중에서 장관에서 처음으로 낙마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자,
이종호 평론가. 네네. 앞서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명 철회라는 카드를 택했고 이제 네.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가 됐어요. 네네. 자, 두 후보자 간의 이 방식의 차이는 왜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면을 세워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는 교육자잖아요. 그런데 일단 자진 사퇴냐 지명 철회냐 했을 때 그때 지명 철회 쪽으로 간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강선우 후보자를 선택함으로써 지명 철회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좀 더 엄하게 이렇게 그 표현해서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 네.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로 한 것은 강선우 후보자가 현역 의원입니다. 후보자는 되지 못하고 또 장관은 되지 못하더라도 일단 남은 3년 동안의 임기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임기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지명 철회로 가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 잦은 사태로 가면 자신이 어쨌든 책임지겠다라는 정도의 어떤 선에서 그칠 수 있으므로 이 강선우 후보자의 앞으로의 어떤 정계 내에서의 움직임 또는 앞날을 위해서 자진 사퇴 정도로 뭐 이렇게 마무리 짓자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당으로서는 어쨌든 역사상 첫 사례를 택해야 할 만큼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까지는 계속 버티기로 일관을 했고 결국 이제 자기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고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나한테도 화살이 돌아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쌌는데 더 이상 감싸는 건 무리가 있고 오히려 이게 더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의 행보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반성들도 민주당 내에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사 검증 부분도 아마 이제 대통령실이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강선우 후보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 얘기했던 어제 자진 사퇴했던 강준욱 비서관이나 그렇죠. 보면은 사실 인사 검증을 할 때요. 보면은 뭐 지난 3월에 낸 책이면 충분히 볼 수 있고 발언 논란도 볼 수 있고 재산도 볼 수 있고 지금 보면은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 갑질 의혹도 좀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라고 합니다. 이거 왜 사전에 거르지 못했냐 이런 비판들도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어떤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좀 보완과 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그러니까 앞서 뭐 이제 노동비서관 임금체불 의혹도 있었고 강준욱 비서관 저서 논란도 있었고 해서 계속해서 인사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 그럼 어떤 부분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인사와 관련돼서 예. 좀 더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꺼번에 다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예. 인사는 물소대가 강을 건너듯이 해야 된다. 한꺼번에 한 번에 이렇게 건너게 하면 예를 들어서 병든 소라든지 뭐 그런 소들이 한꺼번에 다 그냥 건너버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스타일로 가려던 것이 아니냐. 조금 속도를 늦춰서라도 검증을 철저히 해서 네. 국민들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인사를 철저하게 하는구나라고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궁금해요. 그러니까 원래 강행을 한다라는 기류였는데 네. 이게 갑자기 기류가 확 바뀐 것 같은 모양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차라리 주말에 이런 결정을 그냥 두 사람 다 내려버렸다면 네. 조기 진화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틀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이틀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일요일 날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월요일 날 화요일까지 가자 이 언론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의 의혹들이 새로 생겨났어요. 예를 들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가부 장관이 갑자기 그 당시에 예산 을 통한 갑질을 했다든지 또는 성균관대 경영교수 시절에 벌써 5주 동안이나 그냥 무단 결강을 했다든지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면서 청문회 네. 이후에 또 강행한다는 이후에 또다시 어떤 지금 또 의혹이 나올지 모른다. 이런 지금 두려움이 굉장히 커가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찍 결정하는 게 더 낫었다라는 후회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파악했던 기류는 예. 굉장히 논란이 부담되는 건 맞다. 하지만은 그냥 임명하고 어쨌든 감수하고 빨리 이제 인사 검증 단계, 인사 논란에서 벗어나서 다음 스텝으로 일을 하는 게 낫다. 이거는 좀 잘못해서 얻어맞고는 있지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뭔가 이제 다시 국면을 전환해 보자라는 계산도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비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이거를 밀고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내부 기류나 이런 것들도 강선우 후보자를 비롯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남희 기자, 현역 낙마 첫 사례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텐데, 자, 이 카드를 선택한 게 향후에 전국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계속 그 강선우 후보자 이제 물러나는 게 이제 당연한데 너무 늦었다 이런 반응이 이제 야당에서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계속 그 강 후보자가 물러났기 때문에 다시 조금은 다음 후보자 아직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저 인사청문회들이 조금 더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이제 현역 네. 의원을 임명할 때도 보좌진 갑질이라거나 이해 충돌이라거나 이런 부분을 더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한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